안녕하세요. 유리의 5분입니다. 이번 영상은 크로와상 레시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와상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니까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계량은 더보기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설탕, 이스트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유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버터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갑니다. 저는 그냥 재료를 한꺼번에 넣고 돌렸는데 버터는 적당히 녹은 말랑말랑한 상태의 버터여야 반죽이 더 잘 섞이고 예쁘게 나오니까 버터는 너무 딱딱하지 않은 상태로 넣어주세요. 반죽이 완료된 후에는 글루텐이 잘 형성됐는지 한번 확인 후에 1차 발효로 실온에서 20분, 또 펀치를 주고 20분, 대략 한 40분 정도 실온에 뒀습니다. 15시간 냉장으로 1차 발효가 들어갈 건데요. 랩핑을 하실 때는 넉넉히 랩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얘가 밤새 빵빵하게 발효가 되면서 너무 강하게 랩핑을 하시면 다음날 반죽이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진짜 폭탄처럼 엄청 커지기 때문에 랩핑은 약간 여유롭게 하셔서 냉장고에 넣고 그 다음에는 크로와상에 들어갈 가장 중요한 판버터를 미리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요. 250g으로 분할을 해서 가로 세로 20cm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두께감도 평평해야 고르게 잘 예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밀대로 밀어서 최대한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게끔 두께감은 비슷하게끔 만들어주고 가로 세로 센치를 확인한 후에 냉동으로 들어가서 얘도 내일 아침에 꺼내서 쓰시면 됩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냉장에서 15시간 있었던 반죽을 좀 미리 꺼내놔서 좀 말랑한 상태에서 이제 밀기 시작할 건데요. 지금부터는 힘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이롤러가 있는 경우는 사실 기계로 하면 너무 편리하겠지만 지금 저는 기계가 없는 집에서 베이킹, 크로와상을 만든다는 가정하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잘 보시면서 좀 기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로 20, 세로 길이는 40cm로 밀어줘야 됩니다. 가로 20, 세로 길이가 40 정도가 맞춰졌을 때쯤에 어저께 만들어뒀던 정사각형의 버터를 가운데다 놓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버터를 완전하게 얼려있는 땅땅하고 냉동된 상태의 버터를 쓰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버터가 녹는 게 아니라 끊어질 수가 있어서 반죽 안에 고르게 분포되지 않기 때문에 버터는 미리 실온에 꺼내서 말랑말랑한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다 버터를 두고 접은 다음에 90도로 방향을 돌려주고 여기서 끝에를 다 꾹꾹 닫아준 다음에 닫아준 이유는 버터가 새어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부터 또 미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가로 20에 길이, 세로 길이 60cm까지 미셔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자를 두고 체크를 하면서 살살살 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선 좀 속도를 내셔야 되는데 버터가 또 터져 나와서 흐르고 녹기도 하기 때문에 반죽이 냉기가 있고 버터가 냉기가 있을 때 밀어서 60cm를 얼른 맞춰주셔야 합니다. 세로 길이를 60까지 늘리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계는 아니지만 최대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몸으로 체중을 실어서 힘으로 열심히 밀대로 얇게 밀어줍니다.
20에 60cm가 다 되면 이제 3절 접기를 할 텐데요. 이렇게 3번 3등분으로 접어주고 끝부분에 칼집을 내고 랩핑을 해서 냉동으로 들어갑니다. 냉동해서 25분에서 30분 정도 후에 다시 반죽을 꺼내서 또 다시 밀기를 시작하시면 돼요. 3절 접기 후에 30분이 지났습니다. 다시 가지고 와서 또 피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폭은 20 동일하고 길이를 80까지 밀어줘야 합니다. 아까보다 더 길어졌어요. 이제 마지막까지 힘을 잘 쓰셔야 돼요. 여기서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힘 조절이 과하던가 쓰지 않던 근육을 써서 다음날 팔이나 어깨가 조금 아프실 수 있는데, 이것도 자주 하다 보면 또 힘을 쓰는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운동한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밀대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오른쪽 왼쪽이 달라지면 한쪽 방향으로 자꾸 휘어져서 일렬로 맞추려고 위아래를 방향을 바꿔가면서 계속 밀대로 열심히 밀었어요. 계속 수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수축이 심할 때는 한 3분 정도 휴식기를 주고 반죽이 조금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밀고 다시 밀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20에서 80 길이까지 다 밀면 이번엔 4절 접기를 하는데요. 아까랑 다르게 윗부분을 한 10분의 2 정도 접고 나머지 부분을 접어서 2대 8의 비율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 끝부분을 잘 붙여주고 이 상태에서 반을 접습니다. 이렇게 4절 접기까지 끝나면 옆부분에 칼집을 내주고 랩핑을 해서 다시 냉동으로 25분에서 30분 들어가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는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크루아상을 만들 때 하는 횟수인데, 내가 뭔가 내상의 결의 겹을 더 늘리고 싶다던가 더 촘촘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뭐 사절 접기를 한 번 더 하셔도 되고, 사절 접기를 2번, 3번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사람 스타일마다 굉장히 다른 거라서 여기선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클래식한 크루아상을 만들 거라 저는 여기까지만 접을 생각입니다. 이제 냉동으로 들어갔다 온 반죽은 좀 대망의 마지막이 남아 있는데요. 폭은 30cm, 길이는 50cm의 직사각형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사실 여기서는 대부분 파이롤러 기계에 왔다 갔다 쓰긴 하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넓은 직사각형 형태까지 만들어 줍니다. 이제 얼추 폭 30에 길이 50이 만들어졌다 싶을 때는 재단처럼 이제 커팅을 해주셔야 되는데, 8cm씩 눈금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커팅을 해주시면 돼요. 자로 커팅할 수 있는 부분을 살짝 이렇게 찍어주면 그 선을 따라서 커팅을 하면 좀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조금 정확도를 높이실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스타일이고, 그냥 바로바로 커팅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실수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밑그림을 따라서 커팅을 합니다. 이렇게 눈금자로 그림이 밑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아무래도 커팅하기가 편리해져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커팅을 해주시면 이걸 가지고 크루아상을 말기만 하면 됩니다. 커팅이 다 된 이 크루아상의 반죽을 가지고 돌돌돌 말아주면 크루아상이 완성됩니다. 크루아상은 만들다 보면 되게 예쁘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같은 방법이지만 많은 사람에 따라서 스타일이나 모양이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요즘에는 너무 예쁜 모양도 많고 조금 더 가로로 길이감을
더 늘린다거나 반달 형태로 만든다거나. 저도 크루아상 성형을 막 엄청 잘하는 타입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클래식하게 말고 있습니다. 살살살 잡아당기면서 조심조심 말아주면 알아서 예쁜 크루아상 모양이 됩니다. 2차 발효에 들어가는데 2차 발효는 발효실에서 넉넉하게 2시간 정도로 잡았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상태를 보시면서 너무 과발효되지 않게끔 2배 정도 커졌을 때까지 잘 보시면서 중간에 시간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발효가 끝난 크루아상은 계란물을 한 번씩 발라줘야 합니다. 2차 발효가 끝나면 확실히 많이 커져 있고 크기도 부피도 그리고 말랑말랑 찰랑찰랑한 느낌이 있어요. 이때가 진짜 가장 기분이 좋은데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오븐 안에서도 오븐 스프링이 굉장히 예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쁘게 계란물을 바르기 위해서는 제가 쓰는 실리콘 붓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없어서 그냥 있는 걸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바르기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고 한쪽으로 뭉친다거나 고르게 발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붓은 좀 좋은 걸 사셔서 얇고 균일하게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오븐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오븐 스프링과 구워지면서 나오는 예쁜 겹들을 관찰하시면 되는데 컨벡션은 윗불 아랫불 온도 조절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 체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루아상은 너무 신기한 게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만들고 나서 구워지면서 겹겹이 벌어지는 그 겹이 너무 예쁘고 신기하고 뿌듯하기까지 해요. 고생을 했기 때문에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것만으로도 되게 열심히 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기계가 하는 것보다는 퀄리티가 아니면 완성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만들었다는 것에 뭔가 뿌듯함을 느껴도 될 것 같습니다. 좀 고생스럽지만 크루아상을 잘 만들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제빵의 기술이 한 단계 레벨업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기 때문에 많이 연습하셔서 예쁜 크루아상을 만드시는데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크루아상 정말 너무 맛있지 않나요? 유리의 오븐은 또 다음 영상에서 더 맛있는 빵과 재밌는 수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